자, 주변 증시부터 한번 봅니다. 미국 쪽의 선물은 0.39 기술주 쪽에서의 강세이고, 그리고 니케이 쪽이 1% 미만으로 낙폭을 줄였고, 호주도 0.52%의 낙폭 제한적인 흐름이고, 국내 증시만 유독 이제 1%, 코스닥 같은 경우가 2%대의 하락입니다. 일단 그간 이끌어왔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좀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버겁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한번 보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에서 자 일단은 전체 시장을 통합으로 볼게요. 통합으로 보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83,500원 정도면 딱 좋겠는데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에 1위가 오늘 셀트리온이고 2위가 삼성전자. 저 정도 물량 들어온 게 지금 2위라는 거죠. 또 하이닉스가 4위예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일단 뭐 유입은 돼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들이 상당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반등이 없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기준에서는 뭐 기존에 올려드린 것처럼 V자형 반등 자체가 어려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고점을 계속 넘겨주는 흐름들을 진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불거졌었고 그때 이후 기준은 이제 79만 2천 원이 만약에 그 저점이다라고 한다면 뭐 그 이전부터가 되겠네요. 6월 말 기준에서부터로 따지면 72만 7천 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 13만 원 정도 올라왔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 대략 뭐 20%는 채 안 된다고 치더라도 20% 수준까지의 흐름입니다. 제일 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는 제일 강한 흐름인데 일단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하고 이제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은 중복 지분도 없고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단위의 수주를 받아온 것 자체는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추이 범위가 추이 추세가 과연 이제 뭐 어떻게 이끌어갈지 시장이 만약에라도 계속 답답한 흐름이 되면은 뭐 적은 물량 가지고도 이쪽의 변동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누구를 위한 수익률 게임이 될까요?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어떤 어 주가 강세 속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액티브 쪽에 막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는 그나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0% 수준의 초강세의 흐름, 요 흐름이 가장 돋보이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현대차도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이고 거의 뭐 30만 원 수준에서부터니까 15%? 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뭐 기아의 낙폭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적인 방어력 이쪽은 유통 물량이 작지는 않아요. 유통 물량이 작지는 않고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는 일단 상대적인 방어력 뭐 그간에 오른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밀릴 내용도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발 뭐 이슈 범위들이 좀 있는 상태고 뭐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방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4분기 기준에 이제 그 HLB도 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HLB도 변동성이 이제 확장돼 있었고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합병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결론은 이쪽도 이제 뭐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그리고 이제 KB금융이나 금융지주사들의 강세 부분은 일단 자사주 매입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뭐 계속 키높이 맞춰가고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 부분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잘 남아 있는 쪽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뭐 조정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보면서 시장 전체의 추이 추세를 해석해도
뭐 부정적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응? 요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의 흐름, 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임하면서의 흐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조정받고 코스닥 쪽이 뭐 2% 낙폭이 있다고 해서 야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근데 글로벌 시장은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그렇고 미국 선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놓고 볼 때에도 이제 금리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금융 지주사 쪽은 갖기가 힘들죠, 사실은. 금리 인하의 기준이 잡히게 되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너무 뭐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의 기준점으로 지금의 기준도 그렇게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일단 그 지금은 뭐 KB금융의 물량 뭐 가지고 있는 쪽 유지하면서의 대처로 기준을 설정을 잡고요. 나머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네이버도 최근에 좀 일부 강세가 있었나요? 뭐 얘도 뭐 그럭저럭이네요, 그죠? 뭐 금융지주사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의 코스피 종목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그다음 금융지주사 그 정도, 그죠? 삼성물산도 이제 뭐 금융 그 지주사 맞물려서 이제 일단 뭐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인식 뭐 그 정도에서 방어가 되는 건가요? 어찌됐든 네이버도 뭐 큰 의미가 없고 저기 밑에 있는 이제 한국 그 HD 그룹주들이 최근에 조금 전체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좀 많이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뭐 그런 쪽이라든가 결론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흐름이고 뭐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도 배터리 3사의 주종이 좀 깊은 거죠. LG엔솔, 삼성 SDI, LG화학. 이것도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 정책 기준에 연동돼 있는 건데 그 전부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이쪽은 IT의 기준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뭐 IT 쪽에 문제가 되느냐? 저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도 11월 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9일 날 당선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날짜대로 하면 이제 11월 8일이죠. 그때 이후에 가장 이제 화두가 됐던 게 친기업 환경.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친기업 환경을 가져갈 거다.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라고 표현하죠. 법인세 인하나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 줄 거다. 근데 문제는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정부 때는 전통 방산 그리고 전통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 화학 원료 부분들 그래서 일단 전통 에너지 부분에 대한 강세 부분, 엑선모빌이 다시 이제 시가총액 뭐 1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 범위들까지. 근데 그거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기준에 뭐 진짜 뭐 이라크전 걸프전까지 발발이 되면서의 흐름이었고 결론적으로 IT 종목군들의 민주당 쪽에서의 그 혜택 부분은 R&D 비용을 전부 인정을 해주겠다. R&D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바이오 업체도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뭐 IT 기업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휘둘릴 것이다 뭐 악재가 될 것이다 뭐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 뭐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아니 뭐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 났어 그냥 기업들의 기준에 그런 식으로 뭐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그 업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재를 한다라는 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기준에 미국의 환경청이 일단은 그 전통 에너지 업체들, 그러니까 석탄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세를 너무 많이 부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석탄업체 두 군데하고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두 개의 주 시민단체들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승소를 했죠. 대법원 판결 자체가. 미국의 환경청이 세금을 그렇게 과하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한 군데에서 어떤 업종 자체를 뭐 죽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태원 회장께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제주 포럼이죠. 제주 포럼에서 트럼프 후보 맡은 말은 거칠게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다른 데는 항상 제시한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논리잖아요.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TSMC를 깐 거 아니에요? 대만 업체 기준을.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표면적으로 TSMC가 뭐 가장 크게 불거져 있긴 합니다만 뭐 일본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또 네덜란드인가요? ASM에 그쪽의 기준에서도 이제 뭐 낙폭이 좀 있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메이저들 쪽의 흐름이 부정적이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이 개인적인 코멘트의 기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면 뭐 무슨 뭐 중국하고 당장 전쟁할 것처럼 얘기하고 뭐 관세를 뭐 200% 부과한다. 그걸 왜 그거를 그렇게 다 그렇게 받아들일 이유가 그러니까 경험이 제한 쪽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짜 그랬니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숭홍빙이라는 작가가 소설이잖아요, 사실. 숭홍빙이라는 작가가 지은 도서 화폐전쟁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화폐전쟁 2까지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뭐 화폐 전쟁을 해요? 미국과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언론 자체를 뭐 통제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중국보다는 이제 그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목소리를 더 반영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분위기나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보면은 무슨 중국이 굉장히 뭐 그 흔히 예전 부시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우리 북한을 또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동 국가들 하면 굉장히 진짜 나쁜 국가들. 이란은 막 나쁜 나라. 중국도 뗀 놈들 막 거지 국가 나쁜 나라.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있을까? 뭐 정치색이든 뭐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좀 놓고 보자는 거죠. 결론은 이제 객관적인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이슈 범위들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좀 우리도 이제 우리 종목도 힘겹긴 합니다만 죄송스럽게 좀 표현을 하면은 방송에서 이제 특히 케이블 TV나 이런 쪽 검증되지 않는 친구들이 나와서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거예요. 너무 호들갑을 떠. 과거를 되돌려 보면은 뭐 정치 색깔에 강하게 표출한 언급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러한 문제거리가 발생되거나 그런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종전되고 세계 평화가 이끌어지는 게 가장 좋죠. 좋은 부분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고 또 젤런스키인가요?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도 뭐 1차 회의 때하고 2차 회의 때 무슨 이제 그 기준에 러시아가 그때는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표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방산업체들이 뭐 악재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폭락으로 연출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하여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준이 하이닉스가 조금 낙폭을 되돌렸다가 여전히 눌려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고.
근데 이제 그 실적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고요. 그리고 23일 날 일단은 뭐 MS하고 알파벳 작년 10월 24일 날 실적 발표했을 때 작년 그때는 이제 시가총액 2위, 3위였어요. MS가 2위, 알파벳이 이제 3위. 실적은 둘 다 좋게 나왔는데 MS 쪽은 오픈 AI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한 27% 성장으로 잘 나와줬어요. 전기 대비해서 성장으로 좀 잘 나와줘서 3%의 초강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이 실적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개파락 9%의 저점 10%. 그러니까 알파벳의 경우도 실적은 좋았는데 일단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자금을 엄청 투입한 상태에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 성장성이 제한적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알파벳도 다 돌렸는데 그게 이제 작년 그 10월 기준에서의 조정이거든요. 이때 기준에 꺾인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했었는데 저는 MS 쪽의 그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꺾이기보다는 돌린다. 10월이 MS는 여기가 10월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 쪽의 낙폭이 알파벳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조정의 이유가 왜 실적 대비해서 그 시설 투자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자금을 너무 많이 쏟아붓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엔비디아가 이제 요 기준인데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10월이었는데 낙폭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도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주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강한데 TSMC가 대책 없이 야 이쪽에 돈 다 주는 거 아니야? 대책 없이 얘가 무너질 이유도 없고 얘가 지금 14% 하락에 지금 실적 긍정적으로 나와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진 내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 승기 잡히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죠. 근데 그조차도 지금 하이닉스보다 덜 밀렸어요. 뭐 하이닉스가 더 밀려야 될 그런 위치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엄살 부려서 그렇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5%대 6%뭐 이런 하락으로 잘 마감이 돼 있고 자 조금 전에 얘기해줬죠. 4월, 5월, 6월, 7월 거까지 해서 지금 현재 기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손익률 좀 올려달라고 했죠. 응? 작업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다들 식사 가셨나?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 대답을 좀 일찍 합시다. 장도 안 좋은데. 응? 하이닉스의 낙폭이 11.71로 가장 깊단 말이에요. TSMC보다도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쪽보다도. 그리고 상승률도 TSMC가 월등히 더 높아요. 하이닉스보다. 하이닉스 뭐 작년 1월부터 해서 240% 올라오고 조정인 거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1월부터로 따지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아이고 124%뿐이 안 되네. 어찌됐건 시가총액 규모 자체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삼성전자의 2배 이상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글로벌 시장에 25위 전후 정도 놓여져 있었어요. 그 기준에서의 흐름은 더 확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뭐 비교를 하면은 TSMC보다는 뭐 변동률이 더 하이닉스가 높았다 치더라도 뭐 엔비디아하고 비교하면은 뭐 그 변동률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하게 다르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과도하다. 하이닉스 쪽의 낙폭이 과도하다. 이게 이제 좀 바뀌어질 수 있는 위치는 어떤 모멘텀이 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 모멘텀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뭐 업황이죠. 업황 실적. 그래서 업황 실적 그 부분이 23일 날 현지 시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24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MS 알파벳의 실적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하이닉스가 25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체적인 그 실적에 대한 지금 기대 요인은 굉장히 커져 있어요. 커져 있는데 그 기대 요인에 충족이 될 걸로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죠. 충분하게. 그래서 그 기준 자체 실적 부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기준도 이달 말에 이제 IR이 있는데 그 IR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뭐 이야기를 뭐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HBM3 5세대 그것만이 지금은 아니에요. 뭐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랜드 쪽의 업황도 뭐 시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HBM 쪽 관련해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관계 부분인데 지금 계속 솔솔솔솔 나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HBM3 납품하는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범위를 서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TSMC의 역할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진행 범위 설정되는 거. 지금 일단은 어찌됐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에서 이제 좀 시장 방향성, 지수 방향성의 기준을 좀 보고 그다음에 현대차 부분도 만약에 이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면 급격히 유입되는 이 매수 강도의 흐름처럼 결론적으로 매도의 강도도 급격히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결론은 이때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 차트를 하나씩 잘라 볼게요. 뭐 어차피 들여다 놓고 봐야 되는 위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준에 요 수급 범위의 기준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슈팅이 나온 요 기준점들 있죠. 요 기준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의 기준에서도 사실상 수급이 꼬여져야 됩니다. 그 논리는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의 지금 조정폭의 기준이 과연 매도의 기준이었냐. 그러니까 저 부분도 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박스를 쳐서 가지고 올게요. 이 기준이 매도의 기준이었냐라고 했을 때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과하다라고 해석을 해드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이 그렇게 꼬여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이닉스는 이제 올해로 따져서 이제 당겨서 놓고 보면은 일부 최근에 매도세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걔는 이제 뭐 그렇게 보면 월봉으로 놓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당겨와 볼게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24년 07월 22일. 그래서 지금의 기준이 냉정하게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있던 없던 힘겹지만은 냉정하게 놓고 보신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기준이 편입의 기준이냐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될 위치냐 그것을 따졌을 때 편입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기준에서 왜 못 샀니? 이때는 공포감이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이때는 매도라도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매도가 출해된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아니잖아요. 매도를 해야 될 위치로 해석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이닉스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수급 논리로 볼 건데 지금 5월 이후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5월 이후에 이제 일부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훼손된 부분인데 뭐 억지를 부릴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억지를 부려서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중립으로 이제 설정을 잡겠다는 거고 오늘도 뭐 아무래도 수급이 좀 꼬여져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저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기준이 잡혀야 돼요? 돌리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작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릴 때 기준에 앞쪽 고점을 이제 치고 돌린 걸 감안을 했을 때 요 기준, 고점을 뚫을 때 기준, 요 기준의 수급이 이제 아무래도 요 수급보다 유입이 되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그 규모가 사실은 엄청나지는 않았죠, 사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삼성전자로 조금 비중을 옮겨가시죠라는 설정 범위를 잡았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해석해 볼 부분은 수급이 이제 좀 꼬여져 있는데 앞서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갖고 와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5월 달에 수급이 꼬여져 있어요. 꼬여져 있는데 과하게 미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하이닉스도 일부 꼬여져 있는데 과하게 미끄러진다면 저 수급이 유입되던 저점, 그러니까 고점을 넘겼던 저 시점, 그러니까 19만 원대까지도 휘청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19만 원대까지도 휘청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자락까지도.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의 위치에.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요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의 기준을 설정하는 범위가 아니라 진짜 뭐 최악의 기준이 된다. 오히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안 밀리고 얘만 이렇게 밀린다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일부의 자금을 하이닉스로 다시 되돌려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응? 이해되세요? 지금 요게 좀 혼란스러우면은 이렇게 보시자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메타방 계신 분들은 요 녹화 부분 영상 뭐 장 끝나고든 뭐 언제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뭐 메타방도 잠깐 올려놔 드릴까요? 올려놔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면은 그 삼성전자 쪽에 3월 20일 이후에 8,600만 주 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 8,600만 주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밀리니까 별의별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에 밀릴 때는 그나마 수급이 이렇게 불편하거나 꼬여져 있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5월 달에 조정을 받을 때의 기준이 조금 불편하게 밀렸단 말이에요. 수급이. 3월에 들어오고 일부 매도 나오면서 조정 과도했고 저 때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5월 달 기준은 조금 불편하죠. 수급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하이닉스 똑같은 해석을 한다면 저 기준이 손바뀜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손바뀜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그래서 지금의 하이닉스의 위치를 와닿으시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깨져 있는데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근데 도망가서 지금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봤을 때 그나마 추이 추세 강화를 믿어줄 수 있는 거는 금융지주사인 거지. 그럼 금융지주사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수급 범위의 기준을 삼성전자하고 좀 비교를 해서 놓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과도하지 않느냐? 과도하다. 저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들어온 하이닉스의 수급이 단타 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무슨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기가 잡혔다고 해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인 거지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이닉스의 업황이 악화된다든가 실적이 무너진다라든가 뭐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전쟁해야지 막말로 뭐 형님은 무슨 형님이야 개뿔 야 일로 와 한번 해보자 하고 뭐 전쟁하는 거지 뭐 막말로 그잖아요. 우리나라의 실적에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거기다
자동차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그 흐름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죽고 못 살게 생겼는데 다 덤벼 야 니들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으로 확장해서 놓고 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이제 뭐 대책도 없이 이거 큰일 났어요. 뭐 테러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팔아야 되고 그럼 다 팔고 뭐 사려는 거야? 꼭 그런 애들 보면은 결론은 다 팔고 뭘 사요? 다 팔고 어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이상한 소형 잡초 주잖아요 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 현대차도 잘 보시면 여기까지의 기준은 이게 조정받을 기준 아니잖아요. 고점 찍고 내려와서 아니 수급이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온 상태의 기준에 고점이 왼쪽인가 오른쪽? 왼쪽이네요. 그죠? 그럼 빨간색부터 수급이 우리나라의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1위까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 초순까지 수급 들어오면서 흐름이니까 고점을 더 뚫어도 이상할 게 없었던 위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엔화 강세로 전환될 분위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엔화 강세로 전환될 분위기잖아.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기조에 대한 기준. 결론적으로 요거점에서부터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데 주가만 밀려내려. 저거 적은 조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조정입니다. 15%대 조정이에요. 지금 수준이에요. 지금 수준인데 지금은 수급이 좀 꼬여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 정도 꼬였다고 문제가 될 만한 흐름 아니잖아요. 이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의 수급 범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넘겼던 기준 아닙니까? 사실상.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거래가 더 수반되고 수급이 더 강력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뿐인 거지. 그렇지 못했을 뿐인 거지.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에 지금 뭐 수급하고 그들의 움직임에 대한 가격대 범위를 설정해서 놓고 봤더니 결국은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여력만 있으면 비중을 못 채운 비중이 있다면 채우는 거고 나는 꽉 채워서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하면은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거고 왜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정적 생각을 가져가고 있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저도 사람인데 공포감이 없겠습니까? 그 공포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먼저 방안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아니 이쪽의 기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기가 잡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방산업체들의 호재? 어떻게 방산업체들의 호재가 돼? 심리적으로 호재라고 인식을 하고 강세를 띄워준다면 오케이 땡큐인데 호재가 되진 않잖아요. 그게 호재예요? 호재가 되진 않죠.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 사태 종전으로 형성된다 그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동유럽 쪽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가 되고 재래식 무기 판매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그 해석이 맞아요. 근데 오늘은 대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현대 노템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못 사. 우리 지금 앞가림부터 해결해야지. 제가 뭐 막말로 오늘 방송이 없는 날이긴 하지만 방송 있는 날이라고 해도 방송 나가서 대박 나셨죠 이러겠어요? 우리 종목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항상 포트폴리오 비중 설정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4월, 5월, 6월, 7월 달 거는 왜 안 7월 달 거도 같이 올려주세요. 결론적으로 4월 달 포트의 기준이 시장 지금 뭐 강보합인데 이제 3월 말 종가 대비 그러니까 2분기 기준입니다. 7%. 그리고 5월 달 기준이 이제 요 포트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 시장 2.43에 10%. 그다음 6월 달 기준이 이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많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렇게 형성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BH 다시 고점 찍고 눌려버려서 7월 달은 좀 처참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의 그 손익 범위가 그렇게 이제 그 주도력이 훼손되거나 이게 이제 시장의 정점에서 끝났다라고 설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위치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고, 다만 오늘 지금 하이닉스가 또다시 3%대까지 낙폭이 확장이 되고, 그나마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자체 강세보다는 현대 로템의 강세에 삼성 쪽의 매수가 일단 조금 들어오면서 낙폭을 일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1%대까지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지금 3%대로 확대가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삼성증권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나마도 얘는 그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그 흐름이 제한적이죠. 그리고 수급도 뭐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응? 고점을 넘기는 과정에 지난주에 어떤 이유에서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효과든 뭐든 어떤 이유에서든 움직임이 나올 때 기준에 어찌됐든 수급이 유입되면서 뭐 삼성증권 창고에 수급도 있었고요.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강세 기준이다. 그렇다면 뭐 충분하다. 그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뭐 비중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편입 기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훅 밀리다 보니까 오늘이라도 또 차익 실현할 걸. 가장 강한 애인데 얘를 팔아서 누굴 사냐는 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가장 강한 애인데 얘를 팔아서 누굴 사는 걸 떠나서 뭐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뭐 금요일의 기준도 낙폭이 과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리는 업종군에 뭐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릭도 꽤 돌렸었죠. 재룡전기도. 그럼 그쪽에 집중을 했겠죠. 물론 그렇게 빠르게 대처했다면 오늘 개장 초부터 또 잘라낼 수도 있었겠지만은 지금 계좌 손익이 마이너스 7%예요. 하이닉스 현대차가 6월 말에 다 정점 찍고 이제 뭐 7월 초에 조금 더 정점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미끄러지다 보니까 그 연동폭의 흐름이 과한 거고, HD 현대일렉은 보겠습니다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낙폭이 이제 계좌 손실 범위의 기준으로 7월 계좌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일단 어찌됐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인 거고, 지금 뭐 종목군들이 우리 쪽 종목군들도 현대일렉이나 BH 주력 기준에 6%씩의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좀 힘겹죠. 그런데 얘도 똑같아요. 해석 범위는. 응? 올해 거에 그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린 거거든요. 다 주봉을. 올해 기준의 주봉을 다 잡아서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죠. 지금 전부 다 올해 걸로 올려드렸죠. 지금 2분기가 아니라 다 1월부터. 왜냐하면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뭐 고르게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변동률이 고점 대비 20%나 밀려 내려와 있는데도 좀 제한적으로 밀린 것처럼 착시 현상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드린 건데,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이제 뭐 4월부터로 당겨서 볼까요? 우리도 뭐 본격적으로 그때 진입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 얘가 5월 7일 이후에 유입된 그 수급, 5월 7일 이후에 유입된 수급이 대략적으로 5%대 정도 돼요. 물량이 일부 나왔다 할지라도 5% 정도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 5%대 기준의 매수 평균 단가가 28만 원대예요. 28만 원대인데 지금 하락 장악형이 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락 장악형이. 거래도 제한적인 상태에서 뭐 개파락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의 일봉상의 개파락 이후에 흐름에서 와장창 깨져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앞선 종목군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급 논리 대비해서 이제 좀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급이 유입된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급이 유입이 돼서
양봉으로 이제 치고 들어올린 거죠. 그 매매 평균 단가의 기준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28만 원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의 수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요 기준에 이렇게 캔들에 형성이 돼 있다면 절반 라인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수급 범위의 평균 단가가 이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부분이 도망쳐 나올 자리냐 아니면은 유지 혹은 비중 적으신 분들이 채울 자리냐 혹은 압축할 자리냐 압축하고 채울 자리라. 압축하고 채울 자리라. 낙폭이 과도하고 매매 평균 단가 대비해서 과하게 미끄러져 있을 뿐이지 이 친구에 대한 24072 12시 50분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프로그램 쪽은 이제 소폭이라도 매수인데 개인선호 창고에서 키움 쪽에서 매수를 일부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낙폭이 심화돼야 될 상황은 일단은 뭐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응?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낙폭이 심화돼야 될 상황은 일단 아니다. 그런 맥락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 수급 범위 좀 잘라서 좀 올려주세요. 5월 7일부터 해서 전일 것까지, 전거래일 것까지 누적적으로 19일 것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금융투자 쪽에서 ETF 상품이 제가 지금 자를게요. 제가 지금 아예 여기서 잘라버릴 테니까 차트 범위 별도로 좀 잘라주시고 요거만 제가 자를게요. 요거하고 평단 요거만 자를 테니까 평단도 내가 어차피 봐야 되니까 평단까지는 내가 자를게요. 현대 일렉트릭 5월 7일부터 기준에 수급 범위가 이제 194만 주거든요. 오늘 물량을 떠넘겼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물량을 떠넘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쪽 190만 주면 3,600만 주짜리니까 5%는 넘는단 말이에요. 그죠? 5%는 넘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투자 쪽의 매수 기준의 ETF 상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전력기기 쪽의 ETF 상품의 수급이라는 거는 기간 수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최근에 ETF 상품이 전력 인프라 쪽에서 계속 발행이 된다. 인기가 있는 쪽을 발행하겠죠. 그러면 그 상품이 팔리는 것만큼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들어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2024, 05월 07일부터 전거래일까지 매수 평균 단가 28만 6,400원이에요. 외국인들 기준에. 응?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놓고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평균 단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현대차에서도 보신 거고 삼성전자에서도 보신 거예요.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되돌림의 흐름은 수급만 조금만 뒷받침되면 앞에 신고가는 당연히 넘기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 그 해석 범위를 뭐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BH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BH의 누적적인 수급 자체도 4월 24일부터 어마어마하죠. 4월 24일부터 BH도. 오케이, 이거 잘 잘라서 올려줬어요. 요거 잘라서 이렇게 이제 올려드릴 때, 그렇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고 선이 그래야 굵게 보이니까. 요 외국인 수급이 유지돼 있는데 조정폭만 깊었다? 그럼 뭐 그 정도 감내 해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월 24일부터 해서 전거래일까지의 흐름의 누적. 그리고 그거 하나만 더 잘라줘. 외국인 기간 쌍끌이 순매수 순위. 그거를 저기를 좀 찾아주세요. 그 4월 이후. 그렇게 해서 4월 이후로 보시면은 누가 가장 많아요? 이수베타시스
LG노텍, 삼성전기, BH,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응? 그거 제가 자를게요. 어차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24년 04월 24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540만 주 이상이죠, 사실은. 540만 주 이상? 540만 주 되겠네요. 540만 주를 3,450만 주로 나누면은 14%, 16% 되나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16% 가까이 될 것 같은데 541만 주 나누기 3,450만 주 정도 해주면 15.7이니까 16% 정도. 16% 정도 매집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매수 평단이 꽤 높죠. 2024 04월 24일 이게 23,0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24,300원? 아, 진짜 욕 나오는 거죠. 이건 욕 나오잖아.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뭐 예를 든다면 반도체만큼 뭐 문제거리로 불거져 있거나 한 내용은 없죠, 전혀. 지금 외국인간 쌍끌이 기준에서 잠시만요. BH 거. 외국인간 쌍끌이 기준에서 수급범위 이제 최상위로 올라와 있는데 반도체처럼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져 있거나 그러지도 않단 말이에요. 얘는.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과도한 주종 쪽에서는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고 시가총액이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편입의 설정 범위를 무난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때 수급 대비 과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여기까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초강세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날 이후에 비이성적인 그 출렁거림 때문에 바닥권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음봉 떨어지고 하락 잉태 확인형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망치형이 제대로 거래 터트리면서 떠준 거고, 망치형이. 그죠? 수급 정체 상태 기준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가 제한적이었다 할지라도 수급 들어오면서 계속 들어올린 거예요. 땡큐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잡는 거죠. 사실은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기회가 되는 거죠. 다만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고 유통 물량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여타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유통 물량이 조금 더 많죠. 그 하나의 차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방은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메타방 정도의 인원이시면 집중해서 그 정도 금액은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메타방 운영할 때 기준에 10억이었잖아요. 그럼 그 정도 수준의 범위는 뭐 유입을 해도 아무리 거래대금이 둔화된다 할지라도 문제될 만큼의 흐름으로 해석하지는 않으니까 전체 매매 사인을 다 잡아드리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죠. 없지 않아 있죠. 사실상. 전체적으로 얘를 어떻게 하루 거래대금이 적을 때는 뭐 얼마 거래가 형성도 안 되는데 100억 원대, 뭐 200억 원대 버겁잖아요. 그러면 황금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쪽의 수급만 형성돼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많은 곳에서 이제 수급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휴, 지금 야 재룡전기도 좀 너무 과해서, 어이구 HD 현대일렉도 그렇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주력주까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B금융,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는 차트까지는 자르지 않고 빠르게 그냥 넘어가면서 볼게요. KB금융 쪽을 놓고 보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해석을 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LG노텍의 지금 수급도 7% 가까워요. 오늘 뭐 매도가 일부 있다. 만약에 매도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LG노텍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잡아 드릴게요. 지금의 종가와 지난주의 시초가 기준에 장족형의 지금 뭐 도지? 사실 도지보다는 양봉에 가까운 흐름이 되죠. 또 아래 꼬리를 몸통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니까 사실은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러한 양봉으로 인식을 잡아도 됩니다. 좀 과도하게 좀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선전환도를 배우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기회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이자락에 꼬리 달고 돌릴 때 23만 원 기준에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따라붙어서 수익 범위를 설정해 온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 범위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의 위치하고 기존의 고점을 찍을 때 위치, 아주 단순 논리로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위치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을 들여다볼 때 어떤 것까지 봐요? 펀더멘탈을 뒷받침하는 기준에, 그 펀더멘탈을 뒷받침하는 그 기준에서의 수급, 그 수급이 유입돼서 추이 강화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업황의 기준이 된다. 애플발 영향력의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매우 긍정적인 해석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LG 이노텍도 낙폭이 지금 굉장히 확장이 돼 있는데, 일단 그렇다 손 치더라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LG 이노텍의 수급도 요거는 제가 잘라드리진 않을 테니까 그거만 좀 그 수급 좀 올려드리세요. LG 이노텍 4월 24일부터 조금 전에 저 수급 그렇게 올려주세요. 4월 24일부터 전 거래일 것까지 LG 이노텍 수급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수베타 지수는 차트 잘라서 올려드릴 거고 그 수급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4월 24일부터 이제 저렇게 잘라도 되고, 4월 1일이면 이제 2분기 기준이 되겠죠. 4월 1일부터 해서 놓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LG 이노텍이 5위입니다.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5위. 이수페타시스가 우선주 빼고 나면은 8, 9, 10, 12위입니다. 12위. 그리고 BH가 19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그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매수를 주고 있는 쪽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LG이노텍, 또 하단에 보면 이수페타시스, 그다음 BH, 그리고 현대로템은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걔도 10%대 12%, 13%의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쪽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또 방산 쪽의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 범위, 이런 부분들이 매우 뭐 긍정적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4월 1일부터 잘라서 놓고 보시더라도 똑같습니다. 사실상. LG노텍은 이제 조금 더 잘라서 저희 쪽에서 올려드릴 거고요. 분기 기준에서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24일이나 뭐 이 기준이나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1월 22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BH의 4월 1일부터 하면 오히려 더 높아요. 오히려 BH의 위치가 아이고 금액 기준으로 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하면 LG노텍이 4위고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재룡전기 오늘 급격하게 밀렸는데, 재룡전기, 리가켄바이오, BH, 이스페타시스. 그러니까 순위 범위가 4월 1일부터 하면은 더 높아요. 그래서 요 뭐 순위 범위를 다시 한번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오히려 4월 1일부터 하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조정폭이 지금 좀 많이 심화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24년 04월 01일
결국은 지금 위치에서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도망쳐 나갈 위치 아니잖아요. 도망쳐 나가자 이런 위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으로 놓고 봐야 될 거냐라는 기준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력주의 반도체 기준을 당연히 놓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전력기기, 그 다음에 애플 관련주. 그러면서 지난주 그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애플 관련주들 쪽 위주로, 그쪽이 이제 슈팅이 제한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주로 좀 설정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해석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잡아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LG노텍도 지금 주식수가 2,37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2,366만 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194만 주 나누기 2,370만 주에 주면 8%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시가총액이 6조 7천억짜리에 8%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이 결코 낮지가 않아요. 높아요. 그렇게 해서 25만 원에 개인들이 뺏겼어요. 8% 물량 뺏기고, 그리고 10%대 프리미엄이 있다. 그 정도는 뭐 만에 하나 여기서 더 눌린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수 베타지수도 이제 차트 잘라서 드릴 텐데, 이수 베타지수도 일단은 올해 들어서의 기준에 올해 22일일 거예요. 19일인가 20일인가 저도 좀 솔직히 헷갈리긴 하는데, 외국인 수급이 이제 공격적으로 유입 들어오기 이제 시작한 기점, 이게 22일이네요. 그럼 1월 22일부터 이제 요것도 제가 잘라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만 좀 잘라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그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기타 법인은 일단 그 기관 투자자로 설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타 법인 빼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아주 고른 매수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580만 주의 물량을 뺏겼어요. 587만 주, 10%에 달해요. 물량이 좀 터져 나오고 지금도 좀 일부 물량이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고르게 잘 매수를 했는데, 주가만 솔직히 좀 많이 과도하게 미끄러진 상황이죠. 이게 뭐 와닿겠습니까? 일단 뭐 주가가 깨져 있는데 뭐 와닿지도 않죠. 평단은요. 평단도 사실 높아요. 저 때부터로 따지면 2024 1월 22일부터 전거래일 것까지의 기준에 평단도 지금 42,000원 수준이면은 10% 매수 기준에 또 손바뀜, 그 기간 동안에 손바뀜 있잖아요.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선순위의 기준에 LG 이노텍의 순위를 넣어두는 거고, 그쪽이 프리미엄은 이제 덜 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강력히 매수가 들어온 거고. 다만 이제 얘도 변동률이 만만치 않죠. 얘도 움직임 변동률이. 그러니까 얘도 좀 지금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조정의 기준에 대한 해석 범위를 좀 놓고 볼 때, 야, 이렇게까지 수급이 조금 꼬여져 있긴 하지만 고점에서의 손바뀜을 우리가 충분히 봐왔고, 고점에서 수급이 멈춰 있을 때 그냥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뭐 그 차익 실현하는 저점 물량, 그 다음에 고가에서 재편입하는 물량에 겹쳐지잖아요, 사실상.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겹쳐진단 말이에요. 얘가 거래 대금이 아예 없는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의 수급 범위로 놓고 본다면은 뭐 사실상 이런 가격대 기준, 요 하단 부분까지 우려감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밀린다, 이건 아니죠. 특히 이제 뭐 얘도 엔비디아 발 영향을 일부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의 캔들 범위를 살짝금 잡아낸다면, 요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이제 뭐 요 정도의 캔들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절반 라인의 부분을 훼손시키는 범위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전체적인 추이에서 과도하죠. 좀 많이 과도합니다 지금. 수급 오늘 좀 일부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단은
그 우선순위 범위의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BH의 범위는 리스크가 있어요.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BH가 이제 우리 주력주에 포함이 됐는데 하여간에 그쪽을 빼고 나서의 흐름으로 설정을 했을 때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누가 우위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뭐 동급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논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기가 우위예요, 사실은. 삼성전기가 우리가 지금 포트에 없더라도 기존의 포트에 있었고 삼성전기가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쪽의 기준에서는 LG이노텍 그리고 그 다음 순위를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뭐 대덕전자 이런 쪽은 사실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럼 왜 삼성전기는 편입을 안 했냐? 시장이 다시 돌려지면은 이제 삼성전기도 볼 거예요. 볼 건데 다만 이제 기존의 주력주로 넣어놓고 추이 추세 매매로 쭉 가져갔던 부분이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삼성전기가 그 정도까지로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거고 전력기기가 너무 과하게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참 HD 현대일렉도 그렇고 재룡전기도 그렇고 근데 재룡전기 오늘 거래량 마감 때까지 하면 100만 주도 안 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떠넘겨질 수 있는 물량은 아무리 많이 던져져도 3, 40만 주 프로그램 지금 매도가 없이 3, 40만 주가 개인들에게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과도하게 조정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살 수는 없고 3%니까 2% 정도 돌리면 최소 범위 2% 돌리면 편입 설정을 잡을 건데 HD 현대일렉의 기준에서의 되돌림의 흐름 플러스 재룡전기의 기준 뭐 이렇게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수페타시스까지 넣어드렸으니까 재룡전기까지는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혹은 내일장에 심사숙고를 해서 움직임 폭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의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기준에서는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전달이 되니까 구두적으로 어떤 기준이냐면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를 정리를 해서 현대일렉트릭 비중이 꽉 차 있으시다 그러면 재룡전기인데 아니 현대일렉트릭을 먼저 보세요.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 그 다음에 BH, LG이노텍 둘 중에 이제 거기는 선택. 왜냐하면 BH는 주력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LG이노텍의 기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둘 중에 한 종목은 선택을 해서 진입할 수 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력주들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BH 요 기준의 종목군들로 이동. 압축 다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그 뒷순위 기준은 LG이노텍과 재룡전기까지를 포함을 해서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많이 과하죠. 많이 과합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이제 7만 원 전후에서부터 이제 진입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7만 원이 요 기준인데 7만 5천 원, 7만 5천 원 뭐 거기서 이제 한참 맴돌았었죠. 맴돌고 슈팅이 나와서 이제 움직임 탄력이 나온 건데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은 좀 과도하다. 이제 투매 부분하고 뭐 로스콘 물량들이 일시적인 로스콘 물량들도 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7만 5천 원이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었던 기준에 되돌릴 때 거래가 없고 수급이 없으면 정리합니다 했는데 수급이 들어오고의 슈팅이에요. 근데 고점 대비 지금 20%나 좀 과하게 HD 현대일렉 수준만큼의 과도한 그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얘도 일단 뭐 2월 초순부터 놓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어서 뭐 4월부터만 놓고 봐도 적지 않은 수급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정도 보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저거를 3월 달까지를 다 봐야 되는지 2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왜냐면 2월부터로 보고 또 3월부터로 보면은 순매수 물량은 늘어나는데 다만 이제 단가가 낮아지죠. 매수 평균 단가가 아무래도 저점에서 산 물량들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 걸로 해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도 보시면은 수급 범위가 야 이거 너무 과도하게 변동률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섭다 사실. 수급 놀리고 뭐고 전체적으로 극대형주의 변동률 대비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의 변동률들이 불편하게 너무 과도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거래가 빵빵하게 터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더 그래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4월 17일부터로 잡아볼게요. 거래가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률이 좀 그래도 좀 제한적으로 형성되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종목군들은 변동률이 확장이 되죠. 지금 사모펀드 쪽에 매도가 좀 많이 있었네요 얘가. 일단은 어찌됐든 1600만 주짜리 종목이거든요. 이렇게만 따져도 기타 법인 7만 주 매도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기준을 잡으면 일단 7만 7천 주 213만 주 정도 213만 주 정도가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종목도 그 누적 수급 범위 그래프 그 해가지고 PPT에 이왕이면 다 넣어놔 버리세요. 그래서 내일 방송 나갈 때 수정을 못 하더라도 뭐 가져가서 사용을 하게끔. LG노텍이 뭐 1시 넘어서 좀 그래도 조금은 빠르게 되돌림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평균 단가도 놓고 보시면은 2024 04월 17일이었나요? 17일 이후에 정거래일까지 평균 단가 보시면은 7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도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거지. 응? 프리미엄이.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고, 응? 참조하시고 그래도 우리 쪽의 종목군들이 실적이 있고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눌린 부분은 여기서 시장이 끝난다 해도 가격 반발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응? 저들이 저 물량을 뭐 손절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응? 손절만 아니라면, 그래서 213만 주 나누기 1600만 주 해주면 13% 매집에 프리미엄 없이 거의 없이 이 낙폭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좀 사실상 많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많이 벅찬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이걸 좀 리가캠하고 에이벨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 강하다의 기준이긴 한데 업황 자체 기준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기준은 아니니까 일단은 뭐 삼성전자 지금 뭐 82,900원, 3,000원 공방이고 하이닉스가 한 단계 내려와서 20만 4,500원, 뭐 4,000원. 현대차 기준도 또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25만 1,500원 뭐 이렇게 돼 있고 기아가 얼마야? 11만 4,400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나마 좀 돌려서 다시금 27만 8,000원, 8,500원 공방. HD현대일렉이 이게 좀 많이 처참하게 미끄러진 거예요. BH 부분도 일단은 과하게 지금 또 미끄러져 있고
그 KB금융 쪽은 뭐 그나마도 뭐 오늘 금융 지주사들의 흐름, 그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 다. 그래서 재룡전기 쪽, LG 이노텍 쪽도 이제 그나마도 지금 소폭의 가격 반발력을 주고 있어요. 과도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이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단문 문자에서 이제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이쪽 그 전체 문자 발송해서 공지 올려드리고 단문 문자. 그리고 나머지 그 종목군들도 그 수급 그래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PPT에 저거 다 미리 넣어두시고 내일 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주력주니까 아마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리 작업해 주시고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단문 문자의 기준에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해서 결국은 뭐 이 종목군들도 손절의 기준이 되는 거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뭐 오늘 하루만 기준을 뭐 잡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문자 발송을 할게요. 주력주 앤드 스윙 종목 과매도 권역 뭐 이렇게 해서 주력주 과매도 권역 동영상 전략 참조 그리고 그 아래의 단기 공략주 현재가 매도 후 주력주 편입 설정. 그래서 아래의 종목의 기준은 리가캠 바이오 앤드 ABL 바이오 현재가 정리 후 주력주 편입. 주력주 편입 우선순위 기준은 1. 반도체는 삼성전자 1 반도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1 삼성전자 2 SK 하이닉스 3 현대차 4 HD 현대일렉트릭 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잠시만요. 이 부분에 4, 5 BH 앤드 LG 이노텍 5월이라고 해야 되겠네. 또는 LG 이노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 상대적으로 이제 방어 잘 하고 있고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데 현대 로템 쪽에 연동된 폭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 근데 재룡전기는 7로 갈게요. 7 재룡전기 또는 이수페타시스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발송을 하고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압축을 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치고 들어 올린다 쪽의 기준을 주력주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고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제 링크까지 같이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비공개로 일단 좀 해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공개로 오픈해 드릴 테니까 비공개로 좀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주력주 기준으로 쉽지는 않지만 일단 그나마도 리가캠바이오나
ABL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제한적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압축을 해서 실질적인 주력주의 되돌림의 흐름에 수익 범위 가져가고 종목별로 이제 되돌렸을 때 기준에 변동률까지 감안해서 놓고 설정을 해야 되겠죠. 또 수급 눈에 보이는 이제 수급 범위까지. 그래서 재령전기 기준도 최소 이제 2% 정도 되돌릴 때 기준. 그 이제 단기 공략주들의 설정에 되돌리고 이제 뭐 손절 범위 설정하는 거랑은 또 규정을 다르게 가져갈 겁니다.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